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해외 기업, 국내 기업 포함해서 대기업에서 한 40년 동안 평직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고 경영장까지 지내고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LG전자 대표님. 예, LG전자 대표도 있었고 그룹 그 본사에 해당되는 주LG 대표도 했었습니다. 엄청난 분을 채널에 모시게 돼서 살짝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친구 사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직장 생활에서는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뒷담화하는 사람들. 그 개인적인 경험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냥 평소에 잘 지내요. 별다른 얘기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잘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얼굴 했는데 저는 이제 술도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잘 안 나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럴 자리마다 가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지다, 뭐 아는 척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그 생각지도 않았던 뒷담화도 사실은 조직 내에 있다 보면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앞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잘해요. 그리고 뭐 얘기할 때 그 공식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도 지지를 많이 해주고 오히려 잘해주는데. 잘해줘요. 예. 잘해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다가 나이프를 탁 꽂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그 모여서 회의하면서 뭐 그래도 뭐 조이사가 뭐 그러니까 괜찮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끝에 가서 딴 얘기하는 거 같이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건 있어. 그 사람이 나이 말은 좀 안 들어. 그러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야. 아니, 꼭 나 그러다는 건 아니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때 그 인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적인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게 지도자가 된다고 그럴 때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탁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조직 내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걸 항상 일단 의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평소에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우연히 거기 있던 분 중에 하나가 저를 뭐 아끼는 분이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근데 그 사람 평소에 너한테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다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그냥 저거 하더라. 당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 바람에 알게 됐는데 보통은 어렵죠. 잘 모르죠. 왜냐하면 평소에 절대로 그런 거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힘든 어떤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대표까지 되셨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향적이고 또 좀 개인주의적인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사귀고 또 업무 이외에도 뭐 교제하고 막 이러면서 보통은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도 파악하고 뭐 그런 데는데 그런 게 좀 성향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여기서 크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 성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과에다 그냥 전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딴 부분들은 무시한 거죠. 다만 하나 제가 이거는 신경을 썼어요. 그럴수록 내가 예의로 책잡히진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든 저로서는 제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대로 하여간 그 대접으로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할 얘기할 때일수록 직접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네, 뭐 메일 한 장 보내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최소한 뭐 전화로 오고 애지간하면 찾아갔어요. 그렇게 내가 정중하게 대하고 찾아가고 예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를 알죠. 주변 사람도 압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저는 아주 그 천연도스러운 얼굴로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거로 해가지고 그냥 일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걸 하는 순간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오히려 내가 당신이 날 싫어하잖아 하고 티내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더 거군요. 어려워지는 걸 초반에 제가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나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전혀 뭐 그런 거 모르는 것처럼 개의치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일만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좀 도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앞에서 굉장히 그 모욕을 한다든지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를 하는데 그게 다 들리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런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눈 똑바로 보고 했죠. 어떻게?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하신 거 그런 얘기 하신 거 맞냐? 그래서 뭐 아니라고 그러면 아 그러시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여간 그 찾아내면 제가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거고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 근거, 왜 그러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그러고 정면으로 저는 가끔씩은 컨프런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 거절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그 방어하는 거에서도 좀 평판이 있다 보면 나중에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제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애야 뭐 이렇게 되는 뭐 그것도 저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적으로 좀 공격적인 데가 많았대요. 그 심리 테스트 해보면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공격성이 밖으로 안 나오게 누르는데 그 굉장히 애를 쓰는 편이었기 때문에 뭐 가가지고 눈 딱 보고 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내향적인 많은 그 동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안 돼도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냥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가서 눈 똑바로 보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이 뭐 씩씩거리고 막 이러면은 그냥 It's your problem.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그러고 저 사람 감정까지 저거 하지 말고 네 감정을 먼저 해라고 제가 그냥 동료들한테는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게 자기 문제를 내부에 있는 문제 갖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건 자기 문제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 그거까지 생각하나 하는 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누군가가 공격할 때 그게 내 잘못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내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뭔가 친절하게 대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더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럼 더 자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면서 조직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많은 후배나 동료들이 그런 그 함정에 빠져드는 걸 봤거든요. 사실은 이건 뭐 저도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상담받을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배웠죠. 자기 마음 자기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에 무슨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다 안아가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배우고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 끊어낸다는 게. 좀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건 자기가 해결해야지. 내 마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오히려 좀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듣고 보면 잘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선배한테 어떻게 그래? 라든지 아니면 그 동료지간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서도 정말 폭발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을 조절하고 예의는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그 상사한테 감정에 완전 빠져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고의 차원으로 화를 억누르면서 표현을 하는 거군요. 따지는 거죠. 따지는 네. 거. 내가 그 기분이 좋지 않다 하는 거는 분명히 하되 그게 무슨 뭐 화를 낸다든지 예의가 어긋나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저쪽이 반격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그 선배한테 아니면 당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예의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사람이 뭐 뒷담화한 내용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그냥 예의 없는 친구, 나쁜 친구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피해야죠. 태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태도가 이상해지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쌓아놨다 폭발하면은 딴 거에서 폭발하면 완전히 이건 그 되게 이제 사람이 아 이거 내 참아야지 정말 화나는데 나 참아야지 하고 쌓아놓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다가 공개 속상이나 뭐 이런 데 회의한다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제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올라오면서 그냥 와장창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저런 걸 가지고 저 사람 저래.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걸 많은 걸 가지고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쌓아놓으면 안 된다. 손 넘었다 싶으면 그때 가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자기 할 말도 하고 상대방이 뭐 기분 나빠하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는 걸 해놔야 이게 사고 안 난다는 뭐 그런 것도 배웠어요. 다양한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굉장히 멘탈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셨을까요? 통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가족들하고 뭐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갖고 상당히 이제 되는데 사실은 그 회사의 스트레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골방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막 그냥 울부짖었어요. 막 그냥 예. 이 사람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하여간 되든 말든 그냥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그 제가 권하는 거는 이런 비슷한 그 후배들한테는 야, 너 상담받아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들은 말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회사나 아니면 회사 동료나 부인한테 잘못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떨어져요. 그냥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 주변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게 내가 힘들 때 내 주변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맞아요. 계속 말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지쳐가지고 그냥 떨어져요. 네,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상담 말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업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거가 전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침마다 몇 분은 꼭 내가 운동을 하고 7시 이후에는 뭐를 하고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자기 익숙한 패턴을 갖다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안정시킨다 그럴까요? 그러는 게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게 루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냥 뭐 내가 떨어져만 있어가지고는 잘 안 되고 사실은 그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몸은 밖에 나와 있는데 멍하니 하여간 가만히 보니까 또 회사 걱정하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또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주변에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더니 야 그거는 몸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하여간 그 회사 일하고 다른 뭔가를 갖다 하는 어떤 루틴이 있어야 이게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 생활에서 시기 질투라는 거는 제가 볼 땐 상수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성향 자체가 내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또 좀 원칙 따져서 깐깐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눈이 뜨기 시작을 하면은 적이 많이 생깁니다. 알던 모르던. 그거 그냥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냥 잘하는 거에다가 그냥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의는 지키면서 자기 잘하는 거에다 그냥 그 전념을 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준호 대표님을 모시고 뒤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